자, 다음으로는 아이디어 정신과 약물로 인한 큐티 연장 예측이라서 큐티 60. 네, 발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큐티6에서 발표를 맡게 된 한세영입니다. 저희로는 정신과 약물로 인한 큐티 연장을 예측하는 모델 만들기에 대한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히 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큐티 연장은 심전도에서 큐티 간격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진 상태입니다. 큐티 간격이 길어지면 심실이 불안정한 상태로 오래 머물게 되고 이로 인해 다양성 심실빈맥, 심실세도, 심정지로 진행될 수 있으며 돌연 심장사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큐티 연장이 증상이 없고 잠재적 위험 요인이라 예기치 못한 급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전 예측이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정신과 진료 증가와 함께 다약제 병용이 흔해지면서 약물 유발 큐티 연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원인이 약물인 경우가 많아 조기 파악 시 예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정신과 퇴원 요약서에서 처방 약물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칼륨, 마그네슘 및 나이, 성별과 함께 분석해 큐티 연장 위험도 예측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와 변수입니다. 노트 데이터에서는 정신과 퇴원 환자와 퇴원 시 처방된 처방전에서 약물명을 추출하였습니다. 또한 HOSP와 ICU 데이터에서 큐티 연장 판단에 필요한 성별, 나이, 칼륨, 마그네슘, 심전도 등의 데이터들을 추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추출한 칼륨, 마그네슘은 결측 데이터가 많아 보완이 필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레더블 매스 사이트를 참고해 큐티 연장 위험 약물을 분류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예측 모델을 사용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칼륨과 마그네슘 결측치 예측에 사용한 데이터입니다. 크레아닌, 비유엔, 소변량 등과 ARB, PPI, ACER 계열의 40여 종의 약물을 사용하여 예측한 결과 칼륨은 0.2에서 3, 마그네슘은 0.1 수준의 오차율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이는 변수들 간의 간극이 크지 않고 데이터가 많아 비교적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델 구현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큐티 연장이 일어난 환자 데이터를 추출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큐티 간격을 구해야 하는데 큐티 간격은 심박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고정한 큐티C를 왼쪽 공식을 이용하여 구하였습니다. 이후 큐티C가 성별과 관계없이 440ms 이상일 때 큐티 연장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큐티 연장 위험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 중에서 큐티 연장이 나타나는 비율이 10.6%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 큐티 연장이 나타난 환자군과 그렇지 않은 환자군의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여 예측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이후 XG 부스트를 이용하여 예측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입력값으로는 성별과 나이, 277가지의 약물 위험 요약 정보, 예측한 칼륨과 마그네슘 수치를 사용하였고 입력 후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를 분리시키고 XG 부스트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하였습니다. 이후 XG 부스트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하이퍼 파라미터를 적용한 후 모델을 학습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변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반영해 우선순위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ECG에서 72시간 이내의 큐티 연장 여부를 예측하여 환자별 큐티 연장 발생 확률과 발생 확률에 대한 정확도를 출력하였습니다. 그렇게 학습된 결과물입니다. 정확도를 구할 때는 위음성과 위양성을 조절하였습니다. 의료 데이터 특성상 위양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스레시홀드를 크게 낮춰 위음성을 최소화하면 정확도가 0.1로 크게 떨어지고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 스레시홀드를 0.7 정도로 크게 올리면 위양성이 높아져 과잉 진단이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두 요소를 적당히 타협하여 스레시홀드를 0.5 정도로 설정하였고 그 결과 정확도가 76%로 나왔습니다. 이제 모델 기대 효과 및 확장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기 위험 식별 및 예방적 개입 강화입니다. 모델을 통해 큐티 연장 고위험군을 미리 선별하여 심전도 모니터링과 예방적 처치에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약물 안전성 강화 및 개인 맞춤형 조정입니다. 특히 정신과 환자의 다약제 상황에서 개인별 위험 점수를 기반으로 약물 용량이나 처방 조합을 보다 안전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데이터 보안을 통한 적용 범위 확대입니다.
칼륨 마그네슘 결측치 예측 모델을 보완하여 더 많은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실제 임상 및 신약 개발 활용성입니다. 단순한 예측을 넘어 임상의가 이해하고 수정할 수 있는 운영 친화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임상 현장은 물론 신약 개발 단계에서 큐티 연장 위험 평가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 효과를 통해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저희 모델은 단순히 연구에 그치지 않고 임상 현장과 제약 개발 과정 모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모델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반질환 지수를 이용하여 환자의 예후를 조정하거나 비교해야 합니다. 큐티 연장 위험을 예측할 때 5가지 변수만 고려하면 환자의 기저질환 상태에서 오는 위험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반질환 지수를 활용하여 환자 개인별 예후를 반영한 정확한 위험 추정을 해야 합니다. 둘째, 약물 파싱의 불안전성입니다. 현재는 약물명 자체를 기준으로 하여 제형이나 용량 차이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용량, 제형 정보를 정교하여 구조하거나 전문 약물 NLP 엔진을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셋째, 예측 모델에 사용한 의료 데이터 형태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모델은 주로 구조화된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이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순히 숫자로 된 데이터에 국한되지 않고 텍스트, 신호, 영상 등 다양한 의료 데이터 형태를 통합해 활용하는 방향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성능 혹시 76%다. 혹시 학습을 얼마나 하셨어요? 학습 총 데이터 말씀하십니까? 혹시 이제 우리가 트루폴스 데이터가 혹시 불균형이 좀 심했나요? 전투에 좀 많이 심했었습니다. 엑스부스트는 이제 조금 타입 파라미터가 많아서 이걸 어떻게 타이핑하에 따라가지고 성능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혹시 그런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었는지. 저희 그 데이터 입력 데이터 자체가 너무 약물만 해도 300개씩 되고 그 서로 연관 관계가 너무 없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하이퍼 파라미터 수정은 솔직히 많이 시도를 해봤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어서 제가 스레시홀드 수정에서 최대한 정확도를 끌어올리는 데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네, 혹시 최영경 심사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래도 어제 얘기 드린 거를 반영해 주시려고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그래도 예측 변수에 좀 중요하다는 거 넣었으면 하는 거는 동반 질환을 꼭 넣었으면 했는데 결국은 빠졌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적어도 심장 질환이 이전에 있었는지 여부는 꼭 넣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생각이 드는 거는 아까 어쨌든 약물의 변수가 너무 많아서 넣기는 넣었는데 거기서 나온 것들 중에 저희가 또 관심사가 가는 건 또 뻔한 얘기인데 어떤 약물이 가장 위험했는지가 관심사고, 조심해야 되는 약물의 리스트를 넣은 걸 알겠는데 그럼 그 약물 중에서 특히 더 위험한 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그런 애들을 사실 저희한테 고지해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약물 리스트를 제공해 주셨으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저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반 질환도 그렇기도 하고 환자가 기존에 먹고 있는 다른 약물 같이 드시고 있는 약물이 좀 있었을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이 됐는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기 투약한 총 기간과의 관련성이나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투약 기간까지는 알지 못했고요. 말씀하신 그 헬스 점수
드라이브드에서 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큰 값은 없고 거의 다 0점 아니면 1점이어가지고 크게 정확도를 올리지 못해서 그냥 했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큐티6 팀 수고하셨습니다.